좋게 헤어진 경우인데도 의외로 상대가 갑자기 카톡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존심이 센 상대의 경우 자꾸 내가 생각나고 카톡 프사를 염탐하며 궁금해하게 되니까 아예 그런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차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잘 지내고 있어도 문제고, 그렇다고 또 못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기엔 가치 어필이 안 되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오히려 내 연락처를 못 외운 채로 삭제하는 것보다 나를 차단한 게 상대 입장에선 훨씬 더 신경 쓰이고 나를 의식하고 내 프사를 염탐하고 싶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좋게 헤어진 경우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아주 드물게 만약 내 번호를 모른 채로 연락처를 삭제했다면 상대가 내 근황이 궁금해도 염탐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차단은 오히려 염탐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궁금할 때 차단을 잠깐 해제하고 내 프사를 염탐한 뒤 다시 차단을 하고 또 자기 전 생각날 때 해제했다가 염탐하고 다시 차단하고 또 그런가 하면 상황이 굉장히 차분하게 변동이 크지 않게 마무리되어 이어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좋게 헤어진 만큼 막말이 담긴 카톡이나 차단 없이 연락만 끊긴 상황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 좋게 헤어졌으나 상대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 행동으로 당황스럽거나 혼란스러우신 분들에게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고 별다른 상대의 특별한 행동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재회까지 전개해 나가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휴지기 설정. 제가 그동안은 공백기라는 용어만 사용했었는데 이번엔 공백기와 휴지기를 좀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휴지기는 한마디로 새로운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는 작업의 기간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 뒤섞여버린 현재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다시 만나려면 반드시 현재의 부정적 감정, 인식으로 뒤죽박죽된 현재의 관계를 손에서 완전히 놓아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재회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과거의 나, 그리고 상대와 제대로 이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래된 노트를 이제 그만 뒤적거리고 The End를 적은 뒤 노트를 덮고 추억 상자에 넣어 장롱 깊숙이 보관하는 것이에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휴지기를 설정하세요. 경우에 따라 2주 정도 짧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요한 건 휴지기인 만큼 상대에게 연락뿐 아니라 SNS 업로드나 카톡 사진 변경, 프로필 뮤직 변경 등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내 일상생활로 복귀하며 상대방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의 관계를 되짚어봅니다. 휴지기 기간을 두는 목적은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치 회복 및 인식 전환, 나의 이별 상황과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간접적 여지 남기기. 휴지기가 끝나고 상대에게 바로 접근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본격적으로 공백기에 돌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상대가 계속 나를 의식하고 신경 쓰게 만들어야 재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여지를 남겨주어야 해요. 그 두 가지 간접 여지 남기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번, 모순된 행동하기. 상대가 나한테 이별 통보를 해놓고 며칠 뒤 갑자기 카톡 프사로 내가 찍어준 사진을 올립니다. 또는 이별의 아픔을 말하는 노래 가사가 담긴 프로필 뮤직을 올립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체 뭐야?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게 누군데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생각나는 건가? 후폭풍이 온 건가? 후회가 되는 건가? 자존심 때문에 차마 나한테 연락은 못하고 저렇게 티내는 건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모순된 행동하기는 상대의 행동을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휴지기 동안 감정적으로 타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가치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나의 심리를 궁금해하도록 모순된 행동을 역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드리자면 만약 상대가 인스타 스토리를 올린다면 내가 확인하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입니다. 2번,
설득하기. 연애와 재회 모두 수많은 사람들 중 나 한 명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설득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해요. 카톡에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패션이나 장소가 담긴 사진을 올리되 적어도 일주일은 간격을 두고 올리세요. 케이스에 따라 일주일도 너무 간격이 짧을 때도 있어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올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첫 연락.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연락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내 근황이 자세히 설명된 장문톡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히려 우리가 이별한 사이임을 확정하는, 이별한 사이임을 인정하는 꼴이고, 두 번째는 이미 나에 대한 정보를 다 줘버려서 상대가 나를 궁금해하고 나에 대해 이런저런 추측을 하며 생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시간을 주지 못해요. 무난하게 하루 잘 보내고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 땡땡과 같은 무난한 단문톡이나 오히려 뜬금없는 말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아주 여유로워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하든 별 신경이 안 쓰일 자신이 있다면 답장에 바로 답변을 하며 답장 텀에 신경 쓰지 말고 카톡을 이어가셔도 되고, 솔직히 말해서 불안불안하다, 조심스럽다 하신다면 차라리 최상의 답변이 떠오를 때까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한 뒤 천천히 이어가세요. 네 번째, 재회 가능성 판단하기.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며 답장 속도, 대화의 깊이, 만남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세요. 지금의 대화에서 재회 가능성이 몇 % 정도 되는지 가늠해보며 과감하게 상대를 리드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자연스럽게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최초 단계에서 재회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테스트 설명글에 링크로 남겨드릴게요.